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상속소송에서 부모 자녀 간 현금 거래가 특별 수익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변호사님, 상속소송에서 이 현금 거래에 따른 특별 수익 정말 중요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특별수익하면 이제 증여와 유증을 말하는 것이고, 상속인 중에 이제 이런 증여와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다면은 그 특별수익자는 그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생전에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 참여할 때 이런 특별수익을 공제하고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특별수익이 지나치게 많다, 뭐 그런 경우에는 남은 재산에서 덜 가져갈 뿐만 아니라 이미 받은 증여나 유증을 토해내는 제도, 즉 유류분에 의해서 이런 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하고 있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상대분할이나 유류분에서 이런 특별 수익,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증여의 입증이 관건인데요. 네. 보통 부동산이나 현금 증여 입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네. 이 중에서 이제 오늘은 현금 증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저희 소송하다 보면 사실 부모와 자녀 간의 현금 거래 이런 네.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소송을 할 때 상대방이 부모님으로부터 뭐 혼수 자금을 지원받았다. 네. 뭐 내지는 뭐 유학비, 그다음에 뭐 생활비, 주택 자금 등등 일련의 그 현금 증여를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런 현금 증여에 대해서는 그런 주장만 있을 뿐이지 어떤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소송에 좀 애를 많이 먹고 있죠. 예.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상속 재산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사실 부동산에 비하면은 현금 거래 규모가 작기도 하고 그렇죠. 그 때문에 이제 현금 거래가 증여로 인정받는다 해도 네. 실질적으로 상속 분배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도 이런 현금을 또 저희가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이걸 분석하는데 사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변호사님, 그럼 이러한 현금 거래는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해서 저희가 입증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계좌에 이체한 내역이 있다. 네. 그러면 이 모든 게 특별 수익으로서 인정이 되는 건가요? 모든 그 계좌 이체 거래 내역에서 이제 이체가 됐으면 그걸 증여로 추정해서 다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네.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흔히 이제 특별수익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그 원칙적인 판례들이 있죠. 네. 예를 들면 대법원 1998년 12월 8일 선고, 97무 513 판결 등을 좀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어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 기준 그리고 가정 상황 등을 참작해서 전체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서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에 그의 몫을 일부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해서 결정한다. 아주 원칙론적인 판례이죠. 네. 간단히 말해서 상속소송 실무에서는 이렇게 미리 준 것으로 판단될 정도의 증여만 특별수익으로 보고 그냥 단순히 말해서 의례적인 수준의 증여는 특별수익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례적인 수준의 용돈, 생활비 또는 혼수 지원, 교육비 지원 등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는 않고요. 이와 관련해서 상속세법에서도 네. 비슷한 조항이 있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에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네. 즉 증여가 맞지만은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조항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5호에 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뭐 이재구호품, 치료비, 뭐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례적인 수준의 증여 이거와 일맥상통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가 이 의례적인 증여이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증여 재산일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되면 뭐 부모님들의 통장 거래 내역을 전부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해당 상속에 있어가지고 전체 상속재산의 규모 등을 좀 고려를 하고 네. 그리고 현금 거래 패턴 등을 분석해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의례적인 증여라는 것이 그 상속 재산 규모에 따라 또는 가정마다 네. 상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오늘 이 자리에서 딱 얼마까지가 의례적이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좌 거래가 있다고 해서 사실 증여로 볼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면 이제 부모 자녀 관계라고 하더라도 뭐 빌려준 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뭐 일단 부모 자녀 간의 거래는 다른 입증 사항이 없으면 계좌 이체가 있다라고 하면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물론 뭐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모든 계좌 거래가 다 증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증여로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는 증여가 아니다라고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계좌 거래 내역이 있다면 그것이 증여가 아닌 뭐 일종의 대차 거래, 뭐 대여금이었다든지 이렇게 주장한다면은 뭐 차용증 또는 뭐 이자 지급 내역 네. 여러 가지 그런 걸 근거로 제시하면서 증여가 아니었다 이렇게 입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대차도 아니고 증여도 아니고 무단 인출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흔히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치매 등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까이 사는 그 자녀들이 네. 부모님의 통장, 도장 등을 관리하면서 부모님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좌 인출하는 경우가 간혹 있고요. 그런 경우는 대차도 아니고 증여도 아니고 무단 인출이 되겠죠. 그런 경우는 법리적으로는 부당 인출,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좌 거래는 그렇다고 하는데 네. 이제 수표나 현금 거래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다행히 계좌 이체로 해서 뭐 A에서 B로 부모에서 자녀로 간 흔적이 남아 있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오히려 그런 경우보다는 현금 거래, 현금 인출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그렇죠. 간혹 뭐 수표 거래도 있긴 합니다. 오히려 현금 인출보다 수표 거래가 있었다면 당연히 수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그 입증이 용이하긴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보통 그 수표 추적 관련해서 전표나 또는 이런 금융 자료를 보통 5년 보유 기간을 주장하고 있어서 네. 막상 소송에서 저희가 수표 추적을 하다 보면 5년이 지난 그런 거래에 대해서는 또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현금 거래는 더 입증하기가 어렵죠. 다만 그 인출된 현금이 상당히 거액이고 그 거액에 인출된 시점에서 자녀, 그 소위 말해서 그 돈을 쓴 거로 추정되는 특정 자녀가 어떤 부동산을 구입했다든지 이런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그거와 연결시켜서 재판부에 이거는 그 상속인이 인출해 간 것이 맞다라는 정황 증거를 제시하면서 그 반대의 정황 증거를 반대로 제시하라 이런 식으로 성명을 구하는 식으로 소송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상속 소송에서 부모 자녀 간 현금 거래를 어떤 기준으로 특별 수익으로 보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혹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율쌤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